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여러 언론에서도 200만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각자 도생, 각자 알아서 투병 해라. 상황에 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중앙일보 보도 보면은 하루에 429명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 있고 별거 아니다. 지금 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6인 모임에서 또 8인 모임으로 늘렸죠. 이렇게 그 거리두기 제한을 완화시켰는데 아니 도대체 이 정부가 그동안 가장 떠들어댄 게 K-방역 아니었습니까? K-방역.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뭐 이런 방구의 말도 없네요. 아니, 말할 책임을 지겠다든지 죄송하다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도 뭐 한 1,200여 명이 지금 이렇게 있고 요즘에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화장장 구하는 게 지금 최대 난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이 원래 4일장, 5일장 4일장 화장장을 못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이 있죠.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다음 뭐 청와대 옮기는 거, 그다음 뭐 곰탕 먹는 거 이런 데 말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 5월 9일까지는 자기들 말대로 지금 인사도 막 하겠다는데 국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윤석열 당선인과 그 앞으로의 정부에 대해서 왈가왈부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고 지금 바로 발등에 떨어진 불 아닙니까 이거는. 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방역을 해야죠. 사실 K-방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가지고 4.15 총선 완전히 대승하고 그래놓고 지금은 뭐 국가에서 할 게 별로 없다. 예? 사실상 지금 방역 포기 상태. 예, 포기해, 포기 지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인구 대비 세계 최악의 그렇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만들어놓은 무능을 예. 아주 그냥 무능 정권을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면서도 지금 밥그릇 챙기기에는 아주 골몰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 무능한 정권이 물러나면서 이제 며칠이나 남았다고 마지막까지 자기 식구 챙기고 밥그릇 챙기겠다. 여기에 지금 악다구니를 쓰고 덤비는 지금 현실 아닙니까? 국가의 임무가 뭡니까? 예.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임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사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자기 권한이고 자기 책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월 9일까지는 어쨌건 자기가 국민들을 갖다가 보살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네. 자기 좋은 일만 고난이라고 하고 예. 힘든 일은 난 몰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머릿속에 든 거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내 밥그릇을 철저히 밑에 그 누룽지 끝까지 다 긁어가 다 먹고 완전히 빈 그 밥솥을 던져주겠다는 건데요.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집권 시에 사실 트럼프하고 친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뭐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아니고 둘이가 되게 친했어요. 근데 트럼프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오바마 때 있죠. 그 대법관을 임명하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야, 곧 정권 바뀐데 왜 대법관 네가 임명하냐? 우리가 하겠다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러고 자기는 트럼프는 마지막에 대법관 여자 대법관이 있어요. 네. 임명하겠다. 그래 민주당 쪽에서 야, 곧 정권 바뀌면 그 사람이 해라. 네가 다시 당선돼도 네가 하면 되고 만일 민주당으로 바뀌면 민주당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트럼프는 밀어붙여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맞지. 현직 대통령이 할 권한이 있다고 맞는데 이게 그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이 국민들이 윤석열 당선인을 뽑아줬다 그러면은 국민의 뜻이 아까 0.7%라 그랬습니까? 0.7% 대통령이라고 정책을 그랬다는데 0.7 정권의 만영이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앉아 있다니까요. 그럼 자기들은 0.7% 그것 때문에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소수잖아요. 한 표 차이로 소수는 소수니까. 그럼 다수 국민의 뜻이 윤석열 보고 그 앞으로 5년을 이끌어 나가라고 위임해 준 건데 그걸 왜 무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진짜 법치주의를 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냥 법에 그냥 그 테두리, 그냥 형식적인 법 가지고 내가 권한은 다 행사하고 좀 전에 말씀대로 책임은 전혀 안 지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러나는 정권이 차기 정권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을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다 임명하고 가겠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권한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건 권한 남용인 거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떤 경우든 제도적인 어떤 절제가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거거든. 상식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지금 한은 총재 같은 경우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새로운 정보고 호흡을 다 예. 맞춰야 할 자리란 말이에요. 예. 3월 31일이 지금 이주열 총재 임기니까 예. 자기들이 임명하겠다고 뭐 아니 그게 또 임기도 4년 아닙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 그것을 윤석열하고 인사권이다. 내가 마지막 물러나는 5월 9일까지는 내가 인사권 행사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적으로 큰 뭐 영향력이 없는 곳에 또 자기 사람들 또 좀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자리는 임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양해를 하면 보여야지. 누가 그걸 반대하겠어요? 아니 하는 총재라든가 감사위원 또 여기도 임기가 4년짜리 아닙니까? 예. 6명 중에 지금 2명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감사원장까지 해서 7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세 명이 민주당계가 있어요. 저 친민주계. 예. 거기다 또 2명을 임명해 놓으면 4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원은 완전히 저 문재인 감사원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사실은 정권 바뀌고 예. 문재인 정권에서 잘못된 예. 행정, 그다음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이런 걸 사실 다시 들여다볼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 이 자기 편으로 감사위원을 전부 다 임명해 놓으면 그 부분에서 감사원도 위원회 체제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이 다수면은 감사 현안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자기들이 보호받겠다 이 말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뭐가 그리 겁이 나가지고 저번에 예.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 적폐청산 이야기 했더니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사과를 요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예를 들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떳떳하다 이러면 뭐 적폐청산 100번 부르짖어도 꿀릴 게 없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번에 적폐청산에 화내는 거, 그다음 감사위원 임명을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 이거는 뭔가 왜 꿀리는 게 있나? 뭔가 겁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 오히려요. 지금 선관위원도 조혜주가 지난번에 임명하려다가 예. 선관위 직원 직원들 2,700명 2,000명이 전원이 연판장 반대해갖고 돌렸죠. 예. 무산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상임위원 하나하고 야당 측 추천 선관위원 이 두 자리가 비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인사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 아시아 문화재단 또 한국원자력 안전대단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최근에 임명한 게 이 신문에 나온 것만도 수십 명입니다. 예. 이런 자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보직에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물러나는 정권이 임명하고 가겠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한 밥자리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의 어떤 지향성과 이념과 그런 철학이 같은 사람이 해야 할 자리까지를 자기가 물러나는 정권에서 하고 가겠다는 게 그게 그런 뻔뻔한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 단지의 알박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알바. 그러니까 그 알박기가 사실 도덕적으로 비난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그 사유재산 보호라는 헌법 체제하에서는 알박기가 그 법적으로는 맞아요. 내 재산을 내가 지킨다는데 그렇지만 그게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예. 이 재개발 구역 한 1000세대 안에서 딱 한 집이 나 못 나가겠다 끝까지 버티면요. 이게 그 나머지 999명이 피해를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알박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인 법치주의로 말하면 맞아요. 사유재산, 내 재산 내가 가진다는데. 그렇지만 사람이란 게 염치가 있어가지고 나 때문에 999명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이런 네.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한국은행 총재라든가 네. 이런 거 있죠. 이 잘못되면 이건 국가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후임 총재가 월급을 더 많이 4년 동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가지고 국가가 완전히 경제가 무너지면 우리 5천만 전 국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지금 그 터키 있죠. 네. 그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 그 총리죠. 대통령인가 총리인가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인플레 때는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터키 리라화가 엄청나게 평가절하돼 가지고 그렇죠. 터키 국민들이 이건 무슨 일이지? 원래 경제학 책의 1페이지만 봐도 네. 인플레 심하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는다고 돼 있는데 네. 이 터키 에르도안 총리인지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입니까? 총리 옛날 총리 한참마다 바꿔가지고 네. 대통령이 되는 모양인데 금리를 낮춰야 한다 그래가지고 터키가 완전히 경제가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 정도로 한국은행 총재라는 게 있죠. 정말 중요한데 이걸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자기 국정 이끌어 나가는 어떤 중요한 한 축 아닙니까? 한국은행이라는 게 중앙은행 총재라는 게 이걸 대통령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걸 자기 지금 나가는 문재인 정권과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들어올 때 나라가 완전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통받는 거는 국민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있죠. 이런 걸 보면은 국민보다는 자기 편, 네. 자기들 측근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같은 데다가 모든 역량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하루에 400몇 명. 제일 걱정이 이 코로나예요. 우리는 방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 걸리게 될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걱정이 많은데 뭐 저뿐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비슷한 상황이죠. 그럼 거기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데 자기 사람 챙겨주고 이 밥그릇 챙기는데 아주 골머르고 있는데 밥그릇 챙기는 것도 뭐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리들도 있어요. 뭐 상임이사라든가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자리에 그동안 고생했는데 어디 갈 자리도 없으니까. 저는 그것도 사실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또 그런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다는데 국가 공기업 사장도 이 정재훈이 이 한수원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공기업 아닙니까? 그 탈원전. 근데 이 탈원전에 가장 앞장섰고 기소돼 있잖아요. 정대성 평가에 조작해갖고 지금 재판받는 사람을 딱 또 임기를 1년 또 연장시켰어. 안 그래도 또 1년 연장 받았던 사람을. 그러니까 너 그거 안 돼갖고 탈원전 그거 절대 막아라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정재훈 사장이 얼마 전에 탈원전 탈피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또. 벌써 이제 눈치 보고. 공무원 출신이니까 어쩔지 모르니까 한 달이 걸쳐 놓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원전 관련해서 홍보라든가 뭐 지원 이런 거 하는 데가 한국원자력 안전재단입니다. 여기도 김재남이라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을 지난 2월에 또 거기다 또 보내놨어요. 그 사람이 원전에 뭐 관계되는 일을 했나요? 이런 데 가는 사람들 전부 환경단체라든가 그 시민운동하던 사람들 탈원전 거기 아주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전부 지금 뭐 원안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데는 그 환경단체 하던 사람들이 아주 그냥 철밥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래갖고 탈원전 들고 나가가지고 그런데 딱 다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기 한국원자력 안전재단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다 이렇게 딱 박는 것은 진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우리 속된 말로 뭐 악살 먹어보라고 연 먹어봐라. 연 먹어봐. 탈원전 좋아하네. 그거 아닙니까? 그 5년 후에 우리가 정권 다시 뺏어올 건데. 그러니까 그 이분들이 사실은 있죠. 저는 좀 전에 그 원자력 안전재단이라든가 모든 게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문재인 정권의 비판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국가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돼 있거든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돼버렸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있죠.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물론 국가의 어떤 검찰권, 그 행사에서 물론 그 말이 이제 전부 다 비롯됐지만,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식이 통해야 되고, 그 다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공정과 상식이란 관점에서 볼 때 우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무너진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누굽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적폐청산이라는 거 있죠. 그거는 뭐 대장동 처벌하고 이거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이에요. 제 생각에는 적폐청산이라는 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이게 이때까지 어떤 좌파들의 관행에 젖어가지고 국가를 잘못 운영했던 걸 바로 잡아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순한 예로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정재훈 사장 저 행정 동기입니다. 한수원은 수자원이 아닙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예. 원자력을 전부 만들어낸 데가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한수원. 예. 예. 이런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에 울진 그 산불 가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3, 4, 5기 그거 빨리 공사를 해. 그게 지금 해도 5년 동안 완전히 분탕질 쳐놔가지고 2030년이 돼야지 뭐 가동할지 말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울진 3, 4, 5기 그 공사를 빨리 하면 지역 경제도 살고 우리 두산중공업이 그거 아마 했던가 그렇죠. 그게 아마. 그래가지고 두산중공업이 그냥 거의 뭐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정상화 시키는데 자기들은 아니라 그럴지 모르지만 정재훈 사장이 진짜 1년 더 있으면서 겉으로는 탈원전 대통령의 어떤 그 공약이니까 탈원전 그 백지화 뭐 찬성한다면 속으로 계속 어떤 회방을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지 않아도 국회도 지금 여소야대가 될 건데 이런 공기업,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집행하는 공기업마저도 전부 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알박기 인사들이 있으면은 이 대통령이 그냥 이름뿐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공기업 인사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 윤석열 당선인이 좀 잘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아까 탁현민 그 의전 비서관 이야기했지만은 좀 될 수 있으면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해가지고 빨리 5년만 지나면 자기들이 이번에 5년 만에 정권 뺏긴 걸 무지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5년 만에 정권 뺏어오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제 역할을 못해야 한다. 그 느낌이 밖에 안 들어요. 지금 하는 걸 보면 속으로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요. 뭐 정재훈이 이런 인간들은 또 이 윤석열 정권에서 일을 하면 금방 그 다 소신 바꿔갖고 충성을 하는데 그런 것이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죠. 그 얘기죠. 예. 그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다는 게 어떻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그럼요. 일입니까? 이 국토연구원장 강현수라는 사람도 있는 모양인데 이전 사람이 이 부동산 정책에 아주 핵심으로 참여했던 사람인데 또 거기도 지금 임기를 연장시켜 놨다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2년인가를 뭐 연기해 놨.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인사수석 김매숙이 문재인이 부산에서 법무법인에 데리고 있었던 그 변호사 아닙니까? 법제처장 시켜갖고 인사수석 시켜갖고 지금 자기 식구들 다 챙기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이 균형인사 비서관 인사를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게 김명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 안 납니까? 조국 그 무슨 재판할 때 그 변호사로 참여했던 여성이에요. 장관할 때 또 그 인사 그 청문회 팀에 참여를 했던. 청문회 대비해가지고 자료 마련해주고. 그리고 조국 재판할 때는 변호사로 참여했고. 그러니까 조국이 있을 때는 그 법무 비서관실에 선임 행정관으로 데려다 놨고 조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어 다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윤주현이라고 인사비서관 두 사람이 있는데 비서관이 여기는 또 저 인천 박남춘 시장에 보좌관하던 사람 아닙니까? 인사하고도 관계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인사 전문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하고 보좌관하던 사람이 무슨 전문가예요? 아니 이런 사람을 시켜놔야지.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정수석, 인사수석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시키는 대로 그 사람들은 자기 그러니까 사람 모르니까. 제 식구는 잘 챙기죠. 예. 네. 그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또 참 좋은 말씀 그 사람 참 잘해요. 당선인을 빨리 만나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율도 필요 없고 청와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인 같습니다. 대통령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데 있죠. 사람이 이재명 후보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전부 다 대통령하고 다 해야죠. 예. 그런데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인사 문제 네. 이런 걸 그렇게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본인이 대인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신빙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벽이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났으면 좋겠다. 또 그러니까 이렇게 너스레를 떨고 그런 있으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있죠. 예? 그 인사 문제 알박기 이런 거 안 하고 예. 이런 거 행동을 진짜 그 윤석열 정부의 어떤 성공을 바라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행태를 취하면 있죠. 이런 말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런 말 안 해도 국민들이 진심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하는 거는 있죠. 완전 뒤에서 왜 배후에서 칼 찌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등에서 찌르면서 앞에서 이걸 아주 미사여구 그러니까 우리가 양두구육이라고 그러는 거에 전형적인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앞에 간판, 가게 문 앞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뒤에서는 그 개고기를 판다는 게 양두구육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참 어떤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하고 있는 어떤 행태하고 말이 다르니까 이게 그 이재명 후보도 그랬었거든요. 이 좌파의 어떤 본질적인 특색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박수영 국민소통수석 이 사람은 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는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 박수현이가 전에는 내가 사람 괜찮게 괜찮아요. 봤는데 저도 같이 방송도 패널도 했습니다. 같이 해보고 그런데 이 청와대 들어가고 그런 사람이 변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예? 5월 9일까지 임기 아닙니까? 예. 5월 9일까지 인사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5월 9일 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준비서면 쓰고 소송해서 할 때 예. 좀 과장을 해야 됩니다. 과장을 해야지 그게 딱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 쉽거든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날, 예? 장차관 인사하고 국장 인사했다 합시다. 그건 납득이 갑니까, 그게?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그거나, 지금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벌써 인수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인사를 하는 거하고, 예? 그게 똑같은 거라 이거죠. 시기만 2달 앞이냐, 2달 뒤냐 이거지. 연피라는 게 그게. 예.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든지 그래야지 어울리죠. 예, 위에서 아래까지 예. 똑같습니다. 맞습니다.